안녕하세요. 기본과 특별한 과학의 하석훈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형성된 물질 중에 지구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철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지구의 내부에 외핵 그리고 내핵에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외핵에서 액체 상태로 돌아다니는 이 철 때문에 우리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한쪽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전류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도 좀 학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갖다가 전류라고 얘기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모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의 기본은 원자고요. 원자 속에는 전자가 있어요. 이 전자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자가 모두 정말 불규칙한 방향으로 다 같이 돌아다닐 때는 그 힘이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내부에 있는 원자가 어떤 한쪽 방향으로, 그 원자의 내부에 있는 전자들이,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그 원자의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그럼 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철이 있어요. 자, 철로 만든 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못 속에 있는 원자, 그 속에 있는 전자를 보게 되면은 그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어떤 전자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 거고요. 어떤 전자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때문에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힘이 상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것도 움직이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안 만들어진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모든 전자들이 다 같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전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조금씩 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도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전류가 형성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전기가 생겨나게 되면 전기는 반드시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쇠 못을 갖다가 자석으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막대 자석을 가지고 N극과 S극이 있는 이 막대 자석을 가지고 철을 갖다가 문질러 주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문질러 줘야 되는 거죠. 막 문지르면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문질러 버리면은 철은 그냥 철이에요. 못은 그냥 못인데 얘를 주의 깊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이 자석을 계속 밀어주게 되면은 그럼 이 자석의 방향을 따라서 전자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내가 자석으로 문지르는 것을 갖다 그만뒀다 하더라도 전자가 움직이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다 같이 이동하면서 자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전류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이 전류가 형성됐을 때 주변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기장이라는 것은요,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때 자석의 힘이 우리 중학교 때도 잠깐 배웠는데요. N극과 S극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N극에서부터 나와서 S극 쪽으로 이렇게 자석의 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라고 이렇게 그려주는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자기력선이 분포하는 공간을 갖다가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항상 이 자기력선은요, N극에서 나와서 S극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여기는 N극이고 여기는 S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왼쪽 방향이 N극의 방향이고 오른쪽 방향이 S극의 방향이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석이 있었는데 자석의 가운데를 딱 잘라버렸어요. 자석의 가운데를 딱 잘라서 요만큼만 남겼습니다. 그럼 N극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어떤 자석도 N극만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 자석을 잘게 쪼개서 정말로 제일 얇은 자석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자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할 겁니다. 그럼 전자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왼쪽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전자일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자일 거예요. 그럼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죠.
그럼 만들어주는 자기장의 힘도, 방향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석은 N극과 S극, 왼쪽과 오른쪽이 N극과 S극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극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를 자르게 되더라도 자, 왼쪽 방향은 N극의 방향, 오른쪽 방향은 S극의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지점에서의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한 거라고요. 다시요. 딱 요 지점이 N극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점에 비해서 어디에 위치해가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자기력선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분포를 할 때 이 자기력선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나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이 지점이 N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요 한 지점은 그럼 N극인가요? S극인가요? 한 지점은 N극, S극이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요 하얀 지점을 물어볼 때 여기는 노란색에 비해서 하얀색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빨간색에 비해서 하얀색은 이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왼쪽 방향이 무슨 방향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N극의 방향입니다. 아니, 여기 S극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자, 항상 왼쪽으로 가는 것이 S극의 방향. 다른 지점에 비해서 왼쪽에 있으면은 N극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다 또 자석을 놔볼게요. 중간에 자석이 있다라는 얘기는 화살표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S, 여기는 N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마찬가지로 위치를 갖다 또 바꿔서 이런 노란색 상황을 갖다 만들어준다면은 여기가 S, 여기가 N이 될 거예요. 그럼 항상 어느 위치에다가 자석을 갖다 놓든지 간에 어느 방향이 왼쪽 방향이 N극의 방향이고 오른쪽 방향이 S극의 방향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두 지점을 비교했을 때 어느 방향이 N극의 방향인가 어느 방향이 S극의 방향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침반을 갖다 놓습니다. 자, 나침반에서 자, N극과 S극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이 나침반이 방향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N극의 방향을. 자, 여기가 N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곳이 N극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왼쪽이 N극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방향이 N극의 방향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항상 어느 지점에 비해서든지 간에 왼쪽에 있으면은 N극의 방향에 좀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렵죠, 그죠? 자기력선이니까. 그래서 항상 S쪽으로는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거고 N극 쪽으로는 자기력선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 좀 해볼까요? 자, 자기력선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분포하고 있을 때 어디가 N극의 방향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아래쪽이 N극의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갖다 놔요. 이렇게 나침판을 갖다 놓으면은 자, 어느 방향이 N극의 방향인가요? 라는 것을 갖다가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침판의 N극이 아래쪽을 가리키게 돼요.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N극이에요. 그럼 요 지점에 비해서는 아래쪽이 여기가 N극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또 요 지점에 비해서는 더 아래쪽이 N극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항상 다른 지점에 비해서 아래쪽이 N극의 방향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자기력선에다가 나침판을 갖다 대요. 그럼 화살표의 방향을 볼 때 어느 쪽이 오른쪽이 N극의 방향이기 때문에 나침반은 N극이 오른쪽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항상 오른쪽이 N극의 방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의 분포 혹은 자기력선이 분포되는 자기장에서 그 N극의 방향을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지구는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지구는 제일 바깥에는 지구의 껍데기, 지각이 있고요. 그 내부에는 멘틀이 있고요. 그 내부에 외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현 선생님하고 같이 학습을 하셨지만 내부에 있는 외핵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액체 상태야라는 것을 배우셨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석으로 그 안을 갖다 문질러 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 온도 분포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대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높으면은 위로 상승하고 온도가 낮으면은 밑으로 가라앉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내핵이 액체이기 때문에 고체라면은 움직일 수가 없겠죠. 고체라면 고정돼 있을 텐데 외핵이 액체이기 때문에 활동을 해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방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이라는 것은 자석을 갖다 자기를 지닐 수가 있는 물질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그 안에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유도전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전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은 전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이 철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 전류가 만들어지니까 그 전류가 뭘 만드는 거예요?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는 커다란 지구 전체가 자기장의 역할을, 자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지구 전체에 자기장이 분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위치하든지 간에 우리가 나침판을 지니고 있으면은 어느 쪽이 북쪽이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지구 전체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과정 그림으로 잠깐 볼게요. 자,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자, 지구가 돌고 내부의 온도의 분포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외핵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철이 한쪽 방향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지구 전체에 자기장이 분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신기하네요. 그죠? 자, 다음 그림 볼게요. 그래서 지구 전체의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때 자기력선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 그랬나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게 돼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력선의 분포를 이렇게 따라 볼 때 나침반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놨을 때는 N극이 이 자기력선의 분포 방향을 따라서 자, N극이 위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즉, 지구의 자석은, 지구가 만든 자석은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이지만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이 자기력선을 갖다 봤을 때 나침반의 N극은 S극 쪽을 가리키게 되더란 말입니다.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갈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북극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 북극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지구 자석, 지구를 자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구 내부의 자석에서는 S극인 거예요. 그 S극이 북극, 우리가 얘기하는 N극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N극과 S극,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름이 비롯됐나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N극이 북쪽, S극이 남쪽에서부터, 지구 전체가 자석이니까 거기서부터 비롯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는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납니다. 이 지구의 자기장이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특이하게도 이 지구의 자기장은 항상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외핵이 이렇게 대류를 하게 되면서 유도전류가 만들어준 자기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류하는 방향이 달라진다거나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을 때 지구의 N극과 S극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석 자체가 이렇게 처음에는 S극, N극이었는데 돌아져서 N극, S극이 됐다가 또 S극, N극이 됐다가 변하는 거예요. 변합니다. 하지만 기본 축 자체가 지금 자전축 따라서 돌면서 만들어지는 형태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전축을 따라서 N극과 S극이 형성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항상 일정하게 N극이다, 일정하게 S극이다 라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구의 자기장이요, 보통 한 30만 년 정도, 요 정도의 어떤 시간을 두고 N극과 S극이 이렇게 한 번씩 바뀐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에는 한 70만 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있답니다. 곧 변하겠죠, 그죠? 곧 변하게 된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건데요.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나침판의 빨간색이 이제 N극이에요. 자, 빨간색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 것은 실제로는 자기력선의 분포를 따라 봤을 때는 지구는 위쪽이 S극이고 아래쪽이 N극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자기력선을 따라갔을 때 나침판은 위쪽을 갖다 가리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요 지구의 중심 부분에는 S극과 N극이지만 거기서부터 이렇게 뻗어나오는 공간을 갖다 생각해 봤을 때는 자, 지구의 바깥에서는 N극의 방향이 북쪽을 가리키게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자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 지리적인 지구의 모양을 따졌을 때 진짜 북쪽이 여기야 라고 얘기할 때 자기장의 북쪽이라는 것은 자기력선의 분포를 따랐을 때의 자기력선의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놓여져 있는 위치와 실제 기하학적인 위치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의 진짜 북쪽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자석을 갖다 지구 자석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구 자석의 북쪽은 조금 좀 위치가 좀 달라요. 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구 내부에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볼게요. 자, 이런 지구의 자석, 지구의 자기장이 이런 벤 앨런대라는 큰 자기장의 방어막을 갖다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때 지구의 자기력선이에요. 지구가 자석을 갖다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태양계죠. 태양에서 끝없이 핵융합을 하게 됩니다. 수소의 핵융합을 하게 되고 끝없이 핵융합을 하다 보니까 방사능을 지니고 있는 입자들이 튕겨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은 굉장히 힘도 세고요. 자, 거기다가 전기적인 힘을 갖다 지니고 있어요. 자, 전기를 지니고 있는 입자가 이제 튕겨나오면서 지구 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자기장이 없다면요, 이 전기를 지니고 있는 큰 에너지를 지닌 입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맞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질들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견뎌낼 수 있는 생물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마침 맞게 지구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자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로 미묘하죠, 그죠? 지구가 자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을 형성해 놨습니다. 그럼 이 자기장, 우리가 전기가 있으면은 자기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듯이 여기서부터 튕겨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도 개개인의 어떤 자기적인 성질을 갖다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N극과 N극은 서로 밀쳐내요. 또 N극과 S극은 잡아당겨요. 이런 특성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튕겨나오는 이런 전기를 가진 입자들을 갖다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장을 통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자, 이렇게 에너지가 쫙 들어올 때 딱 막아서 얘를 갖다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오는 이런 그 전기를 가진 입자를 갖다가 특별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려주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우리 그 쿵우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태국권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올 때 그 힘을 갖다 이용해서 싹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주는 것처럼 내가 그냥 이렇게 딱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막으면 굉장히 충격이 심하니까 올 때 그 힘을 갖다 이렇게 흐르게 해갖고 이렇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는 이 전기적인 힘을 갖다가 자기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밀려나가는 친구들은 다시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전기의 힘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애들도 있고요.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돌아오진 못하겠죠. 자,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입자들이 북극과 남극에서 모여져서 우리한테 오로라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방사능을 지니고 있는 이 무서운 입자들, 우리가 직접 맞으면 죽어버리는 이런 무서운 입자들을 갖다가 지구가 자기장을 통해서 막아주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구가 자기장을 통해서 방사능 입자를 막아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벤 앨런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벤 앨런이라는 분은 사람이에요. 예, 그 분께서 처음으로 우리가 관측을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벤 앨런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예, 벤 헬런이 아닙니다. 기타리스트 아니고요. 벤 앨런이고요. 자, 이분께서는 자기장의 권역을 갖다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 만약에 지구의 자기장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그럼 지구가 이런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항상 일정한 때가 되면은 일정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철새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철새는 어떻게 그 방향으로 날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까? 그 먼 곳까지 볼 수도 없는데 철새는 머릿속에 나침반이 있나 봐요. 네, 정말로요.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의 분포를 갖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자기장의 분포를 따라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북쪽이야.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남쪽이야.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구의 자기장이 없어지게 된다면은 나침반이 활동을 못 하겠죠.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모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코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구의 자기장이 없어지는 순간을 갖다가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는 철새들이 혹은 뭐 비둘기들이 날아가다가 방향 감각을 잃어서 막 부딪혀갖고서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새떼들이 막 날아가다가 막 건물에 부딪혀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면은 새들도 눈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날아갈 때 최종적인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갖다 결정짓지 못하는 거지 거기 있는 건물 자체를 피하지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예측이 가능한 일이긴 하죠. 철새들은 원하는 곳을 못 갈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게 될 테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계속 변해간다 그랬죠. 그죠? 이때 지구의 어떤 N극, 지구 내부에 있는 N극과 S극의 방향이 이렇게 바뀔 때는 보통 한 몇천 년쯤 걸린다 그래요. 어느 한순간에 이것이 뭐 S극, N극이었는데 휙 해갖고서 S극, N극이야. 이렇게 딱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소멸됐다가 다시 바뀌어서 생겨나는 이런 지구 자기장이 역전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때 지구의 자기장에 따라서 지구에는 광물이 있습니다. 이 광물들이
특별한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 상태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자기장에 흔적이 있어요. 이 지구자기장의 흔적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대략 언제쯤에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예측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해저가 이렇게 막 확장을 합니다. 바닷속이에요. 막 뜬금없이 여러 군데를 얘기하는 것 같겠지만 바닷속 깊은 데서는 멘틀이 솟구쳐 오르면서 판이 자꾸 만들어져요. 해양판이. 학습하셨죠, 그죠? 그래서 멘틀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해양판을 갖다 밀어버리기 때문에 해양판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양판이. 그럼 그 해양판에 분포가 되어 있는 지구자기장을 보게 되면은 자, 계속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해저는 넓어지고 있어 해저 확장설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 해저 확장설을 보게 되면은 광물에서의 지구자기장의 흔적, 분포가 양쪽이 같은 거예요. 또 일정한 시간만큼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일정한 시간만큼이 지난 이후를 갖다 보게 됐을 때 또 변해 있어요. 자, 그럼 뭘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이곳에 있는 광물과 이곳에 있는 광물은 처음에는 같은 위치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게나 아저씨, 뱃속에다 베개 집어넣자. 이 베게나 아저씨가 대륙 이동설을 얘기했을 때 대륙이 가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땅덩어리도 이동하고 있어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증거 대박!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지구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자기장의 분포가 이렇게 위쪽 방향 N극이야 또 이때는 아래쪽 방향 N극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지금 이 해저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지점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들이 예전에는 같은 위치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예전의 지구 자기장의 흔적을 갖다가 고지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예. 고지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지작의 흔적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곳이 같은 곳이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멀어졌어. 즉 바닷속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라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대륙 이동설의 증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보게 되면서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흔적이 없는 곳이 있거든요. 지구 자기장의 분포가 없었던 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갖다가 좀 따져봤더니 대략적으로 한 30만 년쯤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지구 자기장의 분포가 바뀌었어.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를 보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는 이 분포를 갖다 연구를 했더니 한 70만 년 정도는 변화가 없었어. 그럼 앞으로는 곧 변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걱정되는 거죠. 왜냐? 지구가 갑자기 자기장의 분포가 지금 바뀌기 위해서 어느 순간은 소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한순간은 지구 자기장이 없어질 텐데 지구의 자기장이 없어지게 되면은 누가 없어지는 겁니까? 벤 앨런대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태양에서부터 오는 이런 자기 폭풍들 태양에서부터 오게 되는 이런 방사능 물질들을 갖다 막아줄 수가 없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을 갖다 영화로 만든 게 코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 내부에서는 미국이 막 무기를 개발하다가 갑자기 지구 내부의 핵들을 갖다 멈춰버리게 됩니다. 있을 수도 없어요. 예. 아무도 못 가본 그 지구 내부가 이제 멈췄는데 그 지구 내부의 핵이 멈췄으니까 이제 이것을 다시 회전을 시켜줘야지만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딱 없어지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이런 커다란 에너지를 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빛들 때문에 막 그 미국에 있는 그 큰 다리, 금문교라는 다리가 막 녹아서 막 부러지고 막 그 자동차의 어떤 철판 같은 것들이 다 휘어버리고 막 이런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다가 번개가 계속 치는 거죠. 전기를 가진 입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이 명확하게 되면서 막 번개가 끝없이 쳐서 로마에 있는 그 무슨 콜로세움 뭐 이런 데들이 다 그냥 다 부서지는 다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 금문교의 그 철근들은 다 녹아버리는데 자동차의 철판은 안 녹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자동차의 철판 가지고 다리를 만들었으면 좀 더 괜찮았을 텐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과장됐다 뿐이지 실제로 지구의 자기장이 멈춰버리게 되면 지구 자기장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생물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커다란 에너지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얘기가 2012년도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2012년도에는 지구가 멸망할 거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대고 있는데요. 이 마야의 달력 들어보셨죠? 그죠? 이 마야의 달력에 대한 얘기는 참 근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적으로는. 그것은 어떤 미래가 결정이 되어 있어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선배들이 열심히 학습한 그 결과 세상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확률에 따라서 움직여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뉴턴이나 라플라스 이런 분들께서 어떤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아인슈타인조차도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결정이 되어 있어, 신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 어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게 아니구나,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확률상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이런 것을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야의 얘기에 대한 얘기는, 마야 달력에 대한 얘기는 참 근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있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그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얘기했던 꿀벌이 집을 못 찾아가는 일이 벌어지면은 생태계는 파괴될 거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꿀벌이 자기 집을 찾아가는 것도 역시 자기장을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구의 자기장을 갖다 이용합니다. 어떤 아무 방향도 모르는, 우리가 항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을 때 바다에는 아무것도 볼 게 없기 때문에 이때 바다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것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역시 뭘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갖다 측정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거예요. 똑같이 어떤 짐승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동물들의 어떤 뇌 속에 어떤 나침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꿀벌들도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자기 집을 찾아갈 때 자기장을 이용하는데, 그 자기장이 변화가 생겨나게 되면 서서히 자기장이 약해진다거나 변화가 생겨나면은 집을 못 찾아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꿀벌들이 집을 못 찾아간다라는 얘기는 지구의 자기장의 분포가 좀 이상이 생긴 건가 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구 자기장의 분포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서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벤 앨런드 자체가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벤 앨런드 자체가 힘이 많이 미약해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2008년도에 꿀벌이 집을 못 찾아가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이때 아인슈타인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예측을 했을 때 이렇게 꿀벌이 집을 못 찾아가, 지구의 자기장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한 4년쯤 지나고 나면은 생태계가 파괴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2008년도에 집을 못 찾아갔으니까 올해가 그 4년째 되는 해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예측을 했을 때 벤 앨런드 자체가 지금 많이 힘이 미약해지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구 자기장의 어떤 N극과 S극을 바꿀 때가 됐어라는 것이 지금이라면은, 그렇다면 좀 우리한테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개체의 힘은 약하지만 집단의 힘은 강하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항상 해결 방식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는 뛰어난 석학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 자체가 아예 싹 소멸돼 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구의 자기장이 소멸되는 데까지는 대략 몇천 년이 걸린다 그랬었죠, 그죠? 그 시간 동안에 분명히 해결 가능한 방식을 갖다 찾아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럼 지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지구를 구하는 영웅이 돼볼게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 과학을 갖다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고 많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구를 구하는 영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영화 내부에서는 지구 자기장이 없어졌을 때 그 지구의 내부에서 핵폭탄을 터뜨려서 자기장을 다시 만들어줘요. 이것은 바보 같다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지구 자기장을 복원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영웅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습을 통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어떤 외핵의 이런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전류가 생겨나고, 그 전류가 만드는 이런 자기장이 지구를 갖다가 외부의 어떤 자기적인, 외부에서 오는 전기적인 이런 큰 위험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면서, 참 신기하죠. 모든 게 다 맞물리게 되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한테 큰 위협이 되는 이런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전기를 띤 입자를 갖다가 벤 앨런드가 막아주게 되면서 지구에는 생명이 분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지구의 자기를 갖다 이용하는 것은 철새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도 항해를 할 때 나침판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지구의 외부에 자기장 때문에, 지구가 자석이기 때문에 지구 외부에 자기장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자기장 때문에 외부에는 전기를 지니고 있는 입자들이 이렇게 층을 만들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기를 지니고 있으면 자기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외부에는 이렇게 전기적인 입자가
층을 갖다 형성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리층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전리층에다가 우리가 전자기파를 쏴주면은 마치 태초에 처음에 137억 년쯤 전에 빅뱅 초기 당시에 이때 자유전자와 원자핵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지닌 입자들이잖아요. 그죠? 플라즈마 상태라고 얘기해주는 이 전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 때문에 빛이 바깥을 뚫고 나가지 못해서 뿌연 상태였다는 걸 배우셨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지구의 바깥에도 이렇게 전기를 지니고 있는 입자들이 층을 만들어서 전리층을 갖다 만들어주면은 내가 여기서 쏴주는 전자기파가 뚫고 바깥을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사가 돼서 다시 돌아오겠죠. 그죠? 그래서 전자기파를 쏴줬을 때 반사가 되는 걸 이용해서 지구의 반대편 쪽으로도 전자기파를 갖다 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전기의 통신 같은 것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전리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예측을 할 때 우리는 지자기를 갖다가 활용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륙 이동설을 갖다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 지구자기의 흔적이 되는 거였죠. 그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요.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더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어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거고요. 또 뭐 2012년이라는 어떤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좀 허구가 있구나. 혹은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은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지구는 처음에는 그저 암석 덩어리였습니다. 그죠? 그 암석 덩어리의 지구가 계속 변화를 갖다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지구의 원시 지구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현재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셨죠. 그래서 그 어떤 변화의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생명체가 살기 참 적합한 이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과정을 갖다 쭉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구도 하나의 유기체인가 봐.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변화를 해주는 유기체인가 봐. 그래서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고 있어 라는 가이아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아 이론을 통해서 보면은 마치 사람이 자기의 몸을 갖다가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처럼 지구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을 갖다가 감내하게 되는데요. 이 지구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가장 골칫거리가 사실은 사람인 거죠. 사람은 지구의 어떤 생태계에서 모든 종류의 어떤 이런 생명체들은 어떤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범위 안에서. 내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천적이 같이 많아지게 되면서 내가 개체수가 줄어들고 내가 너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천적도 줄어들면서 나는 개체수가 다시 많아지고 먹을 것도 풍부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어떤 먹이 피라미드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게 참 사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줄어들지 못하고 계속 늘어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많아지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생태계 자체는 균열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내 몸의 일부분이긴 한데 내가 어떤 유지를 못하는 내가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 이런 어떤 생명체가 된 거죠. 마치 암세포처럼 암세포도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나한테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세포들 이런 암세포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참 좀 우울해지는데 지구 입장에서는 사람이 암세포인 거예요. 지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꾸 번식을 갖다 많이 해서 자꾸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자, 그러나 사람이 지구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지구는 사람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개체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자신의 어떤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이 지구가 올바르게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의 역할을 해야 돼. 암처럼 활동할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어떤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장기들처럼 이 지구에 있어서도 지구에 도움을 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지구를 갖다 좀 살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굉장히 긴 시간일 거예요. 그죠? 그 긴 시간. 하지만 우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의 시간은 참 짧은 시간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어나서 앞으로 지구가 죽을 때까지 지구에게 있어서는 참 긴 시간이겠죠. 하지만 그것도 역시 우주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참 별것 아닌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 개체에게 있어서는 긴 시간, 그리고 전체에게 있어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구를 갖다가 좀 더 올바르게, 지구를 좀 화려할 수 있게, 좀 더 생명력이 넘치는 지구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화석연료의 사용을 좀 줄이자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구의 어떤 자연을 복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인간의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태계 자체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지구도 약간씩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맞이할 것인가는 역시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거고요. 자,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얘기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 심을래. 그 스피노자 아저씨의 말처럼 지구는 어쩌면은 2012년에 큰 변혁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떤 위기 상황을 갖다 맞이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순간에서 여러분들 각자 지금 현재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라의 미래이기도 하고 이 지구의 미래이기도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지구를 갖다가 보듬어줘야 되니까 앞으로의 세상의 어떤 주인공이 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갖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몸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자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청년으로 성장을 해나갈 건데요. 몸만 자라면은 정말 덩치 큰 어린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같이 정신도 지식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고 가치관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구는 이렇게 변해갔고 지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서 자석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만들어서 벤 앨런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듯이 나는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자기는요, 사실은 상당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죠? 지구의 내부에는 철이 있고요. 그 철이 외핵 상태에서는 액체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이 움직이는 이 철이 전류를 만들어내서 그 전류 때문에 지구에는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고요. 이 지구의 자석, 지구의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해줘요, 이런 얘기입니다. 혹은 지구의 자석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고 아주 예전부터도 이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자기장, 예전에 있었던 자기장을 갖다가 우리가 그 흔적을 확인해 보는 것은 역사를 갖다 공부하는 데 도움도 돼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시험 문제 풀려면 요만큼만 알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지구의 자석이 우리를 이렇게 보여줬듯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는 게 좋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에게는 굉장히 멋진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오늘도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수업 들어줘서 고맙고, 꼭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나는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윌리엄 길버트는 자기장을 처음 연구한 과학자입니다. 나침반을 관찰한 그는 지구 내부가 커다란 자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죠. 나침반의 바늘을 움직이는 힘이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자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 내부의 자기력은 자석이 아니라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작입니다. 액체 상태인 지구의 외핵은 전기 저항이 적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죠. 맞닿은 두 가지 금속의 온도가 다르면 대류 현상과 함께 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류가 외핵의 대류 운동을 자기장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지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보이지 않는 막을 형성하며 지구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Earth's magnetic field is a bubble around the Earth that protects and shields us from harmful solar radiation and plasma. The outer boundary of the Earth's magnetic field is a current. The current flows on that boundary that shields us from the sun's magnetic field. 태양은 핵분열을 통해 원자폭탄보다 1억 배나 강한 플라스마를 방출합니다. 태양의 플라스마가 지구에 도착하면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플라스마도 자기장이 당기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런데 고무줄처럼 당겨졌던 자기장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에 의해
태양의 플라스마를 튕겨냅니다. 이것이 지구의 대기권까지 내려가고 자기장에 이끌려 북극과 남극으로 흩어집니다. 신비로운 빛 오로라는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지구 내부 자기장의 힘에 의해 발생한 거죠. (45억 6천만 년) 전 탄생한 지구는 우주의 운석과 먼지가 뭉쳐 형성된 둘레 4만 킬로미터의 거대한 암석입니다. 그리고 물과 산소의 발생에 의해 생명이 꽃피는 태양의 세 번째 행성이 됩니다. 지구 역시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였던 겁니다.